네, 안녕하세요. 우자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마지막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양양 MCT 코스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양양 MCT 코스는 기존 코스하고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부소치제 이후에 긴 평지, 약간의 내리막 그 부분이 공사 구간으로 이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서 부근에 추가적으로 로타리가 생긴 것,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사 구간 아스팔트는 단차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서 부근 로타리 부분에 그 단차는 의외로 좀 보이지 않아서 낙차가 조금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확인은 가능은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것은 대회 당일날 직접 육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답사는 특별히 람사스에서 주관해서 MCT에 참가하는 다른 팀들하고 같이 답사 라이딩을 함께 했고, 그리고 또 MCT 팀들이 많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미니 레이스가 펼쳐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최대 선수분들이 게스트로 참가를 해주셔서 더 재미있는, 아니 좀 더 이 MCT 페이스에 근접한 그런 레이스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 MCT 코스 한 바퀴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서 어떠한 위험한 것들이 있으며 또 주의 상황 등 어디서 힘을 쓰고 리커버리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한국 최대 선수분이시죠. 또 그 앞에 홈바이크 선수분도 보이고요. MCT 팀에 참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2랩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소 치제를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부소 치제는 다 같이 천천히 노면 상태도 확인할 겸 첫 랩은 모두가 천천히 부소 치제를 올랐으며, 두 번째 바퀴부터 본격적으로 MCT 페이스 모드로 달리는 사전 공지가 있어 두 번째 바퀴부터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400W 이상으로 계속 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기존 MCT 페이스보다는 좀 더 강하게 탔던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 최대 선수분들이 앞에서 강력하게 리딩을 해주시다 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 따라가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제 실력이 부족하기에 따라가기 힘들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민제고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소치제 가기 전 1.4km 그리고 3% 정도의 낮은 오르막 코스를 달리고 있죠. 제 바로 앞에는 정우람 선수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또 한국체대 선수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지같이 보이는 이 구간은 평지가 아닙니다. 평균 경사도 3%의 낮은 오르막이죠. 1.4km의 길고
낮은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워도 많은 파워를 쓰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뒤에서 드리프팅 하면서 따라만 가는데 이 정도의 파워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그룹에는 R리그 선수분들도 계시고 S리그 선수분들도 계시지만 R리그 선수분이 계신다면 포디움의 최상위 선수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S리그 선수분들이 이 팩에 계신다면 아무래도 상위권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상위는 아닙니다. 곧 흐르니까요. 오늘 답사를 통해 강력한 선수분들이 부소 취재를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번 양양대회 페이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죠. 더운 날씨에 열리는 양양대회에 강력한 페이스를 따라가야 하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차고 덥습니다. 부소 취재 가기 전 2개 정도의 낙타등을 타게 되고 그 이후 만나게 되는 부소 취재는 심박이 거의 역치 이상 상태로 부소 취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들죠. 부소 취재를 만나기 전부터 심박은 벌써 역치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말이죠. 지금 제 바로 앞에 한체대 선수분이 리딩을 하고 빠진 상황인데 이 선수는 동호인 사이에서 유명한 선수분이시죠.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 않아도 알만한 선수일 겁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실력까지 갖춘 분이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MCT에 참가하는 선수분들이시라 누군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뒤에서 추격을 해서 붙은 같은 팀의 재범이 형을 볼 수 있고요. 소수의 인원으로 같이 추격한 선수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개가 지금 깔딱 고개인데 많은 힘을 써서 또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가 버티기도 많이 힘듭니다. 이 팩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 MCT 팩이라는 게 실력자분들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답사를 시작할 때는 약 30명 넘게 출발한 것 같은데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알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죠. 인원이 2바퀴째 돌면서 많이 줄었어요. 15명 이내로 반으로 거의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강력하게 앞에서 리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페이스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가장 후미에서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부소 취재 초입을 먼저 시작을 하고자 슬쩍 나왔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강력한 선수들이 리딩을 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서 람사스 선수와의 찐빠를 내죠. 또 이렇게 찐빠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미안하게도 조금씩 찐빠를 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코너를 돌면 본격 부소 취재 구간은 아니지만 부소 취재의 약한 오르막이 구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많은 선수들이 고각의 본격 어필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선점하려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급경사 구간인데 본격 어필 구간이 시작되면 심박은 역치를 넘어서죠. 지금도 경사도가 10%를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400W 이상으로 밟고 있는데 앞선수와 멀어집니다. 계속 450 넘게 파워를 쓰고 500 사용을 해도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면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제가 400W를 밟으면 거의 6.5 정도의 파워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또 7점대 가까이를 밟는데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멘탈이 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멘탈이 털리고 페달을 완전히 놔버렸죠.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템포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완전히 지금 녹아내린 거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부소치제의 어필은 정말 빠른 페이스는 3분 중후반대로 올라갈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4분 초반으로, 펠로톤은 4분 후반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선두 그룹이 형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3분 초중반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3분대로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페이스죠. 평균적으로 4분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선수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을 꼭 어떻게든 드리프팅을 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죽자 살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분까지 놓친다면 저는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에서 추격하는 그룹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부소치제 초반에 나오는 약 1분 정도 급경사를 버티면 이후에 나오는 그나마 낮은 언덕을 드리프팅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경사도를 넘지 않기에 케이던스가 잘 나오고요. 이로 인해 속도 또한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각 이후의 어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버티는 것조차 많이 힘들죠. 결국 부소치제 정상 부근에 다 와서 놓아버리고 말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앞선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곳이 부소치제의 정상입니다. 여기서부터 급격한 다운힐이 시작이 되죠. 너무 힘들어 페달을 놨죠. 경기 중에는 여기서 속도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저처럼 놔버리면 순식간에 후미팩으로 완전히 밀려버리는 상황이 오고는 합니다. 끝까지 페달을 밟아야 하죠. 힘든 거 잠깐입니다.
경기 당일 아마도 응원하러 와주신 갤러리 분들이 아마 힘이 더욱 나실 겁니다. 응원은 힘을 나게 하죠. 다운힐 코스가 뭐 변경되거나 특별히 위험했던 장애물이나 농협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노면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장애물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경기 당일 다운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 다운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워를 쓰면서 내려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운힐은 최대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도는 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여기 코너를 돌고 바로 또 깊은 코너가 있어서 살짝 위험하긴 한데 크게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 당일은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모여서 다운힐을 진행하기에 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로 하죠. 코너가 조금 깊습니다. 여기가 다운힐 중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구간이죠. 이 다리 부분이. 여기를 조심히 빠져나가면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부터 이제 그룹 형성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 선수는 기세트로블 있는지 옆으로 빠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내가 앞에 있는 팩을 내가 붙여야 할지 아니면 뒤로 가야 할지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하죠. 여기서 많은 힘을 써서 앞에 그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뒷그룹과 함께 가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회복을 하며 뒷그룹으로 합류하여 이동하는 구간이죠. 코너 돌고 거의 대부분이 인터벌을 쳐서 앞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부터는 그룹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긴 약간의 내리막을 내려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리딩하는 선수의 힘을 이용하여 리커버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룹이 커지면 드리프팅 효과도 커지죠. 저 앞에는 조금 전 부소치즈에서 먼저 올라갔던 선수 세 분이 저희와 합류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뒷그룹이 우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앞그룹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팩의 그룹의 흐름에 따라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은
앞그룹에서 떨어진 선수들을 하나씩 흡수를 하면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브레이브 팀이라든가 강팀들이 또 저희를 시야에 두고 멀리서 추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룹과 또 합류가 됩니다. 지금 재범 선수도 뒤를 보면서 뒷그룹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뒷그룹이 굉장히 멀리 있어도 뒷그룹에서 앞그룹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부분 앞그룹을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만약 앞그룹이 보이지 않는다면 뒷그룹은 앞그룹을 잡기에 멘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일명 시각 드리프팅이라고 하죠. 지금은 로테이션을 제가 계속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부소 취재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많이 세이브해야 하는 판단 부분에 있어서 로테이션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팩에서 떨어진 한 선수를 저희가 또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한 선수 한 선수 흡수되면서 점점 그룹이 커집니다. 결국 이렇게 선수들을 흡수하게 되면 그룹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 그룹이 커질수록 그 그룹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 구간부터 우측으로 아스팔트가 좋지 않아요. 임시 포장도로가 깔려 있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시 포장도로가 또 길게 깔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단차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경기 당일 저 임시 포장 도로를 대부분의 선수분들이 피해 달리지 않을까 합니다. 울퉁불퉁한 임시 포장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는 아무래도 안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까지 오면 그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었기에 저 임시 포장 도로까지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레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레이스라는 게 상황마다 다르죠. 어떤 상황이 올지. 지금 보시면은 우측으로 계속 공사 중입니다. 임시 포장 도로를 깔아놓은 곳과 기존에 있던 도로와 이 단차가 있으니 최대한 조심해서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도 로테이션에서 빠진 선수도 이 임시 포장 도로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면으로 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선두 그룹에서 떨어진 선수가 또 있네요. 어떤 선수인지는 저지를 보니 람사스 팀원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엄청 강력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그룹과 합류가 되네요. 이렇게 강력한 선수들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역 선수의 리딩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모르죠. 저 강력한 선수에게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죠. 조금 전 감독이 끌다 빠지고 이제는 저도 빠질 수가 없죠. 로테이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로테이션 두 번째 자리에 서 있으면 앞 선수가 언제 빠질지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로테이션을 어떤 페이스로 넘겨줄 것인지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죠. 어느 정도로 끌어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강하게 리딩을 할 경우 빠졌을 때 내가 있던 그룹 가장 뒤쪽으로 이동하여 붙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힘을 아끼며 끌어야 하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죠. 지금도 보면은 속도만 유지를 하면서 그룹을 리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선수 한 선수 흡수를 하다 보니 회계 규모가 많이 커졌죠. 5명에서 시작했지만 6명, 7명, 8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지금 뒤쪽 그룹 브레이브 팀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와 곧 흡수가 돼서 또 한 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브가 추격에 성공을 했고요. 브레이브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추격에 성공을 하면서 저희 그룹과 합쳐져 큰 그룹으로 형성이 되죠. 그룹이 굉장히 커진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쯤 오면 회계 속도가
낮아지면서 많은 선수들이 보급 타임이 시작되죠. 선수분들이 보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이 틈을 타서 많은 선수들이 보급을 해요. 많은 힘을 쓰면서 파워젤이라든가 이런 보급품을 먹기에는 사실 힘들죠. 보급 파워젤을 먹고 난 이후에 또 이 물도 마셔야 하고, 그러기에는 페이스가 낮아졌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급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옆에서 재범, 같은 팀원인 재범이 형이 다리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았는지는 몰라도 도로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영상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소방서가 나오는데, 이 소방서 앞에 로타리가 생겼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 소방서 앞에 로타리를 생각 없이 돌면 낙차가 발생될 수 있을 구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방지턱을 넘고 로타리를 도는데 아스팔트 도로와 회색 경계석 구간에 살짝의 단차가 있습니다.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차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이게 2차 사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또 대형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오게 되면 페이스를 많이 조절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부소 치제를 또 넘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양양 MCT 본코스를 1회전을 돌아봤는데요. 이번 양양 MCT 대회도 모든 선수분들께서 큰 사고 없이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답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